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간담회가 열렸는데 장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가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반문, 정권 심판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며 윤 전 총장을 에둘러 공격했는데 경선 단계부터 윤 전 총장에 대한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조성됐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당에서 룰을 정해주는 대로 순순히 따를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들어 이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뚜기에 이어 농심이 약 5년 만에 다음 달 16일부터 신라면을 포함한 주요 라면의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기준 평균 676원에 판매 중인 신라면의 가격이 약 736원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오뚜기가 13년 만에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2%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원재료 가격 인상 탓이라 하지만 이전 하락세일 땐 이익으로 흡수하더니 상승하니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약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용산기지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로 축구장 70개 크기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70% 이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내 기존 설비의 95%, 근무 인원의 92%가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로 이미 옮겨갔는데요. 정부는 과거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밝혔었는데 일각에서는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대야가 더 심해지고 국지성 호우도 잦아진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기온은 서울 기준 36도에서 33, 34도로 조금 낮아지지만 남쪽에서 뜨거운 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실제론 체감 더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위주로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요. 기상청에선 이제는 그늘에 들어가도 더위를 식히기 어렵겠다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3년 뒤쯤에는 전기배를 타고 연안섬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경유를 원료로 쓰고 있지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배터리를 차량에 설치해 이동형으로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승객 120명의 차량 20대, 시속 18km가량의 속도로 2시간쯤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근 한 주 동안 직전보다 약 65%가 늘어 4차 유행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당 기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도 76명에서 111명으로 늘었는데 주간 기준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16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감염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는데 실제 신규 확진자의 평균 연령도 28세로 전보다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